가장 큰 관심거리, 섹스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요즘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동성애, 레즈비언 이런 문제들, 페미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페미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게 페밀리즘이 아니고 프메일즘이잖아요. 그게 가족주의가 아니고 여성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성이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남성에 대한 걸 배제하고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한 이론이에요. 그분들하고 이제 동성애 그냥 특히나 게이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여겨지죠. 여자 레즈비언들보다 뭐 그거는 케바케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사람들은 다양하죠. 누가 더 문제가 된다 덜 된다는 건 좀 곤란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게이들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몰고 가는데 제가 판단하기론 보통은 문제는 레즈비언들이 많이 일으켜요. 특히나 남자 역할 하는 레즈비언. 남자 역할 하는 레즈비언은 티가 나요. 남자 행세를 하니까 쇼커 치고 좀 등치 커 보이려고 정장 입고 있고 혹시나 뭐 둘이 차로 이동하면은 남자 역할을 하는 애가 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체가 여자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항상 문제를 잘 일으켜요. 왜냐하면 공격적이거든요. 자기가 남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남성성을 추구해요, 걔네들이. 근데 우리가 타인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걔는 여전히 여자잖아요.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걔가 무시를 당한다는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날카로워 있고 걔는 약간 폭력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즈비언 중에 특히나 그 남자 역할을 하는 애가 저는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튼 어찌됐건 이제 본문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 섹스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첫 시간 가져볼게요. 처음에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섹스를 너무 좋아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우, 짐승. 근데 사실 짐승들은 섹스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그렇게 기분을 좋게 여기는 개체도 크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번식을 위해서 섹스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번식을 위해서 섹스를 하는 도중이나 아니면 직후에 죽는 개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생태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섹스를 즐기는 계층은 인간을 포함해서 아주 극소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성은 특권이지 모욕당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즐거움을 느낄 개체들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에게 준 특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게 아니고 성격이 닮았다는 거거든요. 외형적이라기보다는 뭐 하나님은 단지 뭐 빛이나 뭐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뭐 거대한 눈알들이나 뭐 그런 식일 수도 있어요. 그 껍데기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정체성, 정신이 닮았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했기 때문에 여긴 열려있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확률상으로 그쪽이 맞아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특권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섹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개체들이 얼마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고로 고지능이라는 거예요. 고지능. 다른 생명체보다 약간 고지능. 이유가 어떻게 됐건 과학자들도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고지능이다. 뭐 확인이 안 된 외계인 같은 거는 뭐 조사 대상이 아니고 일단 지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애들보다는 고지능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고 저도 그게 사실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섹스하고는 접근 방식이 좀 시점부터 다르죠. 번식을 위한 거잖아요, 쟤네들은. 그리고 아주 좁은 개체에서 쾌감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섹스를 보면서 본 다음에 좀 이상한가요? 사람들의 섹스를 생각해보면 좀 특권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이게 사람이 고지능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지능이니까 섹스의 쾌감을 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섹스의 주작용이 번식이잖아요. 인간은 그냥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번식을 하려고 미친듯이 짝짓기를 하지 않거든요. 번식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번식을 할까 말까, 몇 개체나 번식에 성공할까, 몇 개체에게나 내가 번식을 시도할까, 이런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배우자라든지 저 친구 집안이랑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고지능을 가진 두뇌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체에 비해서 섹스 횟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동일 조건이었다면. 하지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섹스에게 더 쾌락을 더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나 좀 흥분한 친구들은 그 쾌락을 쫓아가면서 섹스를 시도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개체 수가 유지될 수 있게 조절이 되죠.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그 힘이. 그래서 섹스에 대한 쾌감을 더했다. 그리고 이것은 고지능인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하자면 섹스는 결코 악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섹스는 일단 나쁜 것이 아니고, 섹스가 나빠진 이유는, 그 배경은 우리가 그 섹스를 감춰서예요. 그건 뭐 좀 본능일 수 있죠. 아담과 이브 사건을 얘기하면은 본능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만 특이하게 섹스를 숨어서 하거든요. 원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섹스를 안 해요. 그러면 정신이 나갔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섹스를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게 없죠. 선악설에 대해서 주장하는 괜찮은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심판의 대가로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들, 그 당사자들만 섹스에 대한 부끄러움, 그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고 성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서 섹스를 다른 동일 개체 앞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의 주장이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인간의 특징 중 과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성경이 말이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과학을 신봉하는 건 아닌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약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 비교들을 해봅니다. 성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다만 아담의 범죄 사실의 결과물로 그 성에 대한 수치심이 인간은 생겨버렸다. 동일 개체인 인간끼리는 성기 노출도 꺼려하며 그 성행위의 노출도 꺼려지게 되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뭐 마약이라든지 술에 취한다든지 뭐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느끼게 됐는데 성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요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 화제거리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챕터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얘기할까? 동성애 뭐 물론 노마서였나? 신명기였나? 남자를 탐하는 놈을 때려 죽여라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일단 접어두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걸 한번 다른 본문을 찾아보려고 해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과학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더 우선시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학문 섹스거든요. 성경에 일단 오랄 섹스에 대해서는 일단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고, 근데 다만 학문 섹스가 있어요. 성경에서 거기 보면은 네 여자, 네 부인을 남자 다루듯이 하지 말라 그러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게 학문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물며 네 여자라고 너의 재산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때 당시 4000년 전에 성경 세계관은 남자의 소유물로 일단 깔고 들어가죠. 네 소유물인 여자도, 하물며 네 소유물인 여자도
학문에다가는 하지 마라.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약간 언어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면 캐치하시겠지만 남자 다루듯이 네 여자를 다루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 뜻을 분해를 해보면은 용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의미 전달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게요. 적합한 표현이 안 떠올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거를 용인하는 구절이에요. 구절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언어적으로 표현 자체가 남자 다루듯 너희 여자를 그렇게 다루지 말라. 그 남자 다루는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기보다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그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거죠. 조금 편협하게 가자면은 남자가 남자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한국 성경이 해석본이니까 원문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원문은 확인 안 해봤는데 번역에는 오류가 생기거든요. 번역에는 오류도 생기고 실제로도 성경 자체에도 오류는 많습니다. 여튼 그건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언어적으로 일단 봤을 때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의 표현으로 언어적으로 봤을 때 국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걸 용인해주고 있어요. 용인해주면서 너의 소유인, 너의 부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돼버리거든요.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도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걸 용인하거든요. 용인하고 그 고대 노마만 봐도 약간의 자랑 같은 거였어요.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거는 약간 자랑 같았어요. 자랑 같은 거였고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 사회가 타락했다기보다는 그 문화가 그랬었고 그게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행위는 그 나쁜 행위라고 보진 않았어요. 학문 성교 자체는 나쁜 성교라고 보지 않았. 학문 성교 없이 남자가 남자를 뭐 할 수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여튼 남자가 남자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뭐 높은 확률로 학문이겠죠. 남자가 남자에게 학문 성교에 대한 것은 용인한다. 다만 남자가 여자에게 학문 성교하는 것은 금한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중간 요점 정리를 한번 하자면 남자가 남자에게 학문 섹스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남자가 여자에게 학문 성교를 하는 것은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칙 같은 거죠. 그것을 금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권고사항 또는 아니면 약간의 강제성까지 있는 법률 조항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악하다까지는 보기 약간 어렵긴 해요. 뭐 물론 악하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그냥 그건 닿지 않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가 남자에게 학문 섹스를 하는 건 큰 문제 아니다. 악하지 않다. 이런 게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는 숨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사건, 투혼이 그렇게 제목을 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서도 국어적으로 봐서도 동성애가 용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 섹스, 남자 간의 학문 섹스에 대해서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악한 결과를 나쁜 심판의 왜 원인이 되었나, 악한 행위였나, 그것을 보는 것은 그거는 동성애랑 약간 거리가 있어요. 동성애가 아니고 거기서는 포인트가 되는 강간입니다.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악하다고 표현하고 그건 어떻게 좀 크게 광범위하게 보다면 강간은 폭력이고 폭력을 악하다고 본 거죠. 일본 친구들은 예전에 영화 크로우에도 나왔었는데 싸움 엄청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싸움에 이기고 나면은 걔가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싸움에 이기고 나면은 걔는 세레모니로 거기 떡실신이 된 상대의 바지를 벗기고 학문 성교를 해버렸거든요. 요거는 명백하게 동성애가 아니고 강간이죠. 강간은 표현이 좀
좀 거시기할 수도 있는데 폭력에 꽂힙니다. 강간은 폭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강간이거든요. 특히나 동성 강간. 데이터를 봐도 통계를 봐도 여자가 남자한테 강간당하는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강간당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일부들은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아예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게 충격받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막 굴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상 행동을 하는 케이스는 일부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근데 남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높은 확률로 자살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남자가 상대에게 행하는 학문성교, 그거는 중립, 죄가 아니다, 용인된다, 무법이다,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학문성교로 강간을 했을 경우, 요거는 죄가 중하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단지 성행위가 아니고 폭력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며 치명적이니까 높은 확률로, 다시 그 사례로 돌아가자면 높은 확률로 그 남자는 자살합니다. 학문성교로 강간을 당한 남자는 자살을 해요. 하지만 거기 중에 일부가 살아남긴 하겠죠. 일부들은 계기가 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죠. 정신적인 충격으로 계기가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거죠.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나 원래 남자가 좋아. 나 바텀이야. 강간 당하고 나서 전향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충격을 받아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남자의 학문 성교는 죄가 아니다. 둘째로, 아내를 향한 학문 성교는 지양해라. 뭐 요즘 용어로 지양해라. 우리의 관계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뭐 하도 애들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봐서 그러나 이상한 걸로 꼬투리 잡는 걸 좋아해요. 언어적 표현. 한국어만큼 언어가 유연한 것도 없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여튼 뭐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그것은 좀 지양해라. 나와 너의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자제해달라. 이런 권고가 있어요. 여자 그 부인을 향한 남자의 학문성교 지양해라.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봤던 결론. 첫 번째로 얘기했죠. 남자가 남자에게 학문성교를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제 그거에 A-라고 봐야 되죠. 그걸 A라고 보면 그거의 확장적인 이야기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남자가 남자를 학문성교로나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 혹시 아시면은 제보해 주시고요. 댓글로. 그 남자가 남자를 학문성교로 강제추행, 강간을 했다. 요것은 죄가 된다.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